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정치적인 공방 이런 걸 넘어서서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뭐랄까 인간적인 고민이나 공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뭘까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본래 주신 자료들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강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됐던 구체적인 발언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철학적인 시각,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글들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좀 복잡한 맥락들, 이걸 같이 파악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까? 당신과 함께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그 자료에 나오는 강 의원의 정치 입문 계기,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그 발달장애 따님 때문에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미국까지 가셨다가요. 네, 결국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사회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 선택에서 뭔가 뭐랄까 절실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인 아픔에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걸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랄까요? 네, 그 지점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이건 사실 개인의 경험, 특히 그 돌보험이라는 아주 힘든 경험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시야를 넓혀가려는 시도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이걸 정치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개인의 고통을 공적인 장으로 가져와서 함께 해결하려는 그 노력 자체를 말하는 거죠. 아, 정치적 행위요? 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어떤 책임감의 표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적은 그 논란이 된 발언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좀 버려달라, 뭐 비대 수리 부탁했다 이런 것들. 네네. 이게 어떻게 갑질이라는 그런 무거운 프레임으로 바로 연결됐을까? 그 과정이에요. 네. 자료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말의 어떤 뉘앙스나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뭐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맥락은 싹 사라져버리고요. 그냥 건조한 단어만 딱 남아서 평가받는 현실, 이걸 꼬집는 거죠. 특히 그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삶이라는 게 사실 예측 불가능하고 굉장히 고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일상적인 피로나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어쩌면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한 사람의 복잡한 삶과 힘듦을 그냥 갑질이라는 단순한 틀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폭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맥락이 사라지는 그 지점이 정말 위험하군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바로 거기서 그 맥락이 사라진 지점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뭐 사회적인 증오 같은 게 쉽게 불붙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부탁조차도 순식간에 막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타인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좀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언어가 가진 힘, 특히 맥락이 제거됐을 때 그 파괴력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남을 쉽게 단정하고 비난하는 게 뭐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더 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강 의원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점이에요. 네, 그 부분도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자료들은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게 뭐 흠 하나 없는 완벽함 이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의 어떤 부족함, 뭐 틈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걸 인정하고 감당하면서 성장하려는 용기, 여기에 있다고 강조를 해요. 아,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요? 그렇죠. 이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실천적 지혜, 그러니까 프로네시스라는 개념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실제 복잡한 현실 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자료는 이걸 방어가 아니라 성장의 태도, 뭐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네, 단순히 잘못했다 아니다. 이걸 넘어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는 모습, 거기서 리더십의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그 가더머라는 철학자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 생각이나 편견, 이걸 지평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걸 먼저 좀 인식하고 상대방의 지평과 만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자료들은 당 의원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리더에게 뭘 기대하는가? 그냥 번지르르한 이력이나 빈틈없는 모습인가? 아니면 때로는 좀 서툴러 보일지라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을 바꿔보려는 그 진심인가? 이런 질문이죠. 특히 약자와 함께하려는 마음 그리고 돌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이걸 케어 윤리라고도 부르던데요. 이런 가치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의 사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시각인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요, 한 인물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이나 리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뭘까, 이런 깊은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 나아지려는 사람, 그리고 그 가능성을 좀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회, 이 둘의 중요성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날카로운 비판을 넘어서서 서로의 복잡한 사정을 좀 헤아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이해와 연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좀 서툴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그 진심을 발견하고 지지할 준비가 당신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